다음에 도매시장은 수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탁 판매의 원칙. 받는다, 위탁을 받는다, 수탁 받는다. 다만 해수부령이나 농림수산부령에 따라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하여 도매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중도매니 같은 거 뭐 허가받고 그 매수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중도매니이 양이 단속하는 물품을 법에 따라서 농수산물을 전자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에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않고도 바로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전자거래를 그 경매실무에 보면요, 샘플, 그러니까 뭡니까, 포준거래를 합니까? 그러니까 샘플을 이제 컴퓨터로 딱 입력하면 컴퓨터를 보고 컴퓨터에서 경매가 낙찰이 되죠. 낙찰되면 그 상태에서 낙찰자한테 바로 그냥 배송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장소에 들어오지 않고 바로 그 직거래식으로 지금 유통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도매형 거래는 최저거래가격 그 신청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이런 게 다 경매실무입니다. 또, 자, 경매매 방법은 경매 입찰 정가 수익 매매입니다. 도매시장 법인은 도매시장에서, 그러니까 도매시장 법인이라는 어떤 거는 유통가격 안정법이 메인이 돼가지고 수산물 유통법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입찰의 방법입니다. 경매 입찰의 방법은 최고가격 제시자, 영국식이죠. 그리고 최고가격 제시니까 우리가 전자경매를 하고요. 또는 수지지 경매를 하죠. 수지지 경매할 때도 그 예전 가격이 있습니다. 예전 가격이 10만원이라 그러면은 10만원은 일단 그 딱 잘라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원이 없는 상황에서 도메인들이 중도메인이 이제 제시할 거 아닙니까? 숫자로 1, 2, 3, 4, 5, 9. 그러니까 9라든지 손가락 하나 꼽붙이고 2개 꼽붙이는 게 8이죠. 그리고 뭐 V자 식으로 내는 것이 7이죠. 그러니까 높은 순위를 일단 낙찰을 하죠. 그래서 예전 가격 알로는 유찰시켜버리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하자 서면으로 할 때 최저가격 제시하는 경우 미만으로 판매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제가 지금 책을 급히 이제 저는 빨리 안 내려 했는데 상황이 이제 빨리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림 같은 거 안 읽고 그냥 바로 찍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막 그림 읽고 모양 내고 막 이러다 보면 칼럼 내고 하면 시간을 책 하나 내는데 몇 개월 걸리거든요. 그래도 산지경매사도 저는 자료는 많이 준비했지만 이게 한번 제대로 내려고 그러면은 포지 내고 하는데 뭐 진짜 한 달, 2달 동안 출판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급히 좀 내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오타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같은 거 많이 생략했습니다. 그림 욕 하다 보면은 정신이 없으니까 시간도 없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1항에 따른 경매 입찰, 여기서 도매시장 개설자는 먼저 우선 출하, 이것도 중요합니다. 대량 입하자, 입하물, 포준구객품, 예약 출하품을 우선으로 판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하자 신고하고 나면은 예약을 합니다. 내가 요번에 고등어를 몇 톤을 며칠 날까지 갖다 줄게, 이렇게 예약을 하죠. 그러면 그부터 우선으로 좀 판매를 하든지 경매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게 우선 경매입니다. 대량 입판물. 그러고 나서 경매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으로 합니다. 전자경매입니다. 하되, 전자경매가 고정식이 이동식이 있거든요. 전자판이 있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경매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자경매를 할 때 우리가 모의경매를 할 때 그러잖아요. 까치복, 이러고 누가 냈고, 등급은 먹고, 이렇게 턱은 어떻고, 턱등이면 턱등, 그러고 나서, 구격, 상자, 그리고 예전 가격, 이렇게 가지고 중도매인들이, 거래를 하는 거죠. 예전 가격 위에 있는 걸 먼저, 처음에 이제 경매사가 적정한 가격을 잡을 거 아닙니까? 최저 가격부터 이렇게 잡아 올리겠죠. 그러면은, 쭉쭉 올립니다. 예전 가격이 10만원이면은, 자, 10만 1,000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0만 1,000원 이상이 돼야 이제 이렇게 경매를 먼저. 그러니까 경매를 할 때 입찰을 하잖아요. 입찰을 할 때 굉장히 속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10만원 잡으면 12, 단위가 이제 하지만 일단 높은 사람이 먼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높은 사람이 2명이 놓았어요. 같이 이렇게 때렸죠. 전자식으로. 엔터를 딱 치버리니까. 엔터를 치니까,
두 명이 이제 최고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럼 두 명이한테 다시 붙이요. 좀 더 올려가지고. 그러면 둘 다 안 나왔다. 그럼 더 올린 건품이 없다. 그러면은, 두 명 최고 가격 제시한 사람, 먼저 신청한 사람, 전산을 할 때도, 몇 초, 뭐, 0점 몇 초 사이로 먼저 입력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낙찰이 됩니다. 그게 이제 경매 실무입니다. 그래서 경매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부 장관 해수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수 손들고요. 기록식, 서면 입찰지, 거수 수지식, 손 들어가지고 손가락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거. 그 다음에 기록, 서면 입찰. 우리가 이제 원양산 같은 데는 보면요, 고기를 잡으면은 전문 무역회사가 일단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매시장, 국내 도매시장한테 넘깁니다. 그럴 때도 보면은 입찰을 하고 또는 서면 입찰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협의하는 거죠. 수의 매매 같은 거, 입찰, 서면 입찰. 그러니까 서면 입찰 같은 것은 상대방이 내가 얼마 쓰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거수 수지식이라든지 전자식 경매를 할 때는요, 경매를 할 때는 상대방이 공개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수부 장관 등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수부 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수부 장관, 농림수산부 장관 필요한 경우 공개 경매를 위해서 품목별 도매시장별로 경매 방식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거래입니다. 거래의 특례. 도매 개선 결산을 입의하는 게 현직이 많아 홍수 출하가 되죠.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해수부 등에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발생한 날에 한정하여 도매시장 법인의 경우는 중도면인 맨 창가인 외자에게, 물론 이제 도매시장 법인은 중도면인하고 맨 창가에만 팔아야 되는데 그 외의 사에게 시장 도면인은 시장 도면인의 경우는 도매시장 법인 중도면인에게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한다 이거죠. 자, 전자식 경매 입찰에 유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수 수지식 구칙입니다. 농수환법 구칙 31조입니다. 거수 수지식, 기록식, 서면 입찰식 등 방법으로 경매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수매 비축, 수입한 농수산을 판매하기 위해서 수급 조절, 그 밖에 품목 지역별 특성에 고려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의 특례, 도매시장 법인이 중도면의 매매 참가인 외자에게, 그리고 시장 도면이 도매시장 법인 중도면에게 농수산을 판매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수산물 산지 경매사에서는 범위에서는 안 올 것 같는데 이걸 좀 감을 좀 잡아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출하자의 대금 결제, 이건 이제 공정거래니까 대금 결제를 이제 나중에 다 경매를 하고 나면은 처음에 이제 손품장이 있죠. 그 다음에 판매운포가 있고 정산포가 있잖아요. 그런 순서대로 해가지고 결제를 합니다. 여기 있네요. 손품장, 포준 손품장, 포준 정상서, 그리고 또 뭐 있는데, 포준 손품장, 판매운포, 포준 손품장, 판매원포 포준 정상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포준 정상서는 마지막에 정산을 해야만이 돈을 지불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면인, 공판장 개설자가 사용합니다. 근데 판매원포는 거꾸로합니다. 경매할 때 경매사가 하는 판매원포가 있고요. 시장 도면이 사용하는 판매원포가 있고,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면은 1년번호를 붙여 판매원포를 순차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원체.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분식 수준되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개설자 승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내가 출하하잖아요. 출하하면요, 출하한 자는 포준 송풍장에 작성하여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면인, 공판장 개설자에게 지출해야 됩니다. 나 이런 물건 가져왔다, 경매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최저가격 할 때는 서면으로 또 신청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같이 들어갑니다. 포준 정산서, 시행구칙 사용료 수수료입니다. 전자경매 등 수수료입니다. 자, 이것도 좀 구분해야겠습니다. 도매시장 사용료, 시설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정산수수료 있습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수산부로는 1층분의 60입니다. 전자거래는 30으로 떨어지죠. 농수산물 전자거래의 거래 품목의 거래 수수료 있습니다. 1층분의 30을 거래액의 1층분의 30을
거래 수수료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거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한국농수산물 식품유통공사의 장이 해수부 장관,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서 전자거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신고칙 49조입니다. 이것도 좀 중요한 파트이고요. 신고칙 49조 금액, 그 다음에 이 금액은 거래건별 전분회사 전분의 70 정산수수료입니다. 정산할 때 정산수수료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법 51조 등입니다. 구축하고 산지유통센터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자는 생산단체나 공익법인, 이거 왜 들어갔습니까? 공익법인은 유통센터 입찰자와 협의하여 매출의 1.5는 5월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비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1.5는 5입니다. 가징금. 자, 해수부 장관, 시도지사, 개설자는 가징금 때릴 수 있습니다. 도민시장 법인 등에는 1억원, 도민시장 같은 급은 1억원, 중도민에는 1천만원 이하의 가징금을 때렸습니다. 업무 정지 가름해서 원래 이제 업무 정지를 해야 되잖아요. 업무 정지하고 나면은 그 이용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또는 뭐 출하자 등등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게 대신해서 위반 금액에 받은 만큼 환수시키는 것이 가징금입니다. 그리고 해수부 장관, 시도지사, 도민시장 개설자는 납부기한을 지난 10월 이내에, 10일 이상 10월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점을 발부한다. 여기까지 지금 그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게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문입니다. 자격을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또 권한을 줬다가 없이 지정을 취소해버리면 청문을 합니다. 중도민이 이제 권한을 받고 했는데 허가 취소한다든지, 그리고 도민시장 법인 등에 지정받았는데 지정 취소한다든지 이러면은 청문을 합니다. 그리고 소매유통의 개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행 업무, 이게 지금 농분사 1에도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를 보면은 그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각 업무를 수행합니다. 해수부 장관, 농림수산부 장관은 농수산물의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공사 및 농수산물 거래에 관련된 업무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그 기관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분쟁위원회도 있고요. 자, 시장관리위원회입니다. 시장관리위원회는 도민시장 개설사 소속으로 시장관리위원회를 둡니다. 그러니까 도민시장 개설사 소속입니다. 도민시장 개설사 소속이니까 중앙도민시장 개설사 소속, 지방도민시장 개설사 소속 이런 등이죠. 그러니까 도매시장 그러면 도매시장이니까 농산물 공판장 가능합니까? 그러고 나서 민도매시장은 저기가 두무되잖아요. 근데 그게 도매시장이란지 저도 그것까지는 지금 범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도매시장 거래 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자, 이게 지금 수산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입니다. 자, 연속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연속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905일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수산물 유통법입니다. 지금 이 자료는 산지경매사 유통상식에 들어가 있거든요. 유통상식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페이지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지금 유통상식에 들어가 있지만 3장 3장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상식, 그러니까 수산물 산지 경매사죠. 경매사 둘째 과목 유통상식 3장 48페이지입니다. 물론 수품사 1차 2차에도 다 있습니다. 이론서. 그렇지만 지금은 주가 수산물 산지 경매사 위주로 하면서 수품사 2차 시점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통법에 대해서는 유통가격안정법이 48 또는 50페이지 정도가 되고
수산물 유통법은 5장, 그러니까 3장, 4장, 5장, 73페이지. 그러니까 3장 48, 4장 50페이지, 그리고 수산물 유통법은 5장 73페이지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은 유통상식에는 6장에는 유통론 이론, 그리고 7장에는 기출문제 분석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경매사 기출과 수분사 기출 해가지고 준비를 많이 책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기존에 있는 유통상식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현재로 200에서 250페이지를 넘기지 않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자, 지금 계속 연속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일단 바로부터 계속 찍습니다. 자, 903회에서 4회를 넘어간 것 같습니다. 유통관리 지원에 관한 분들입니다. 수산물 유통 법령상, 그러니까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령상 구성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는 제가 수산물 유통법을 별도로 901, 902를 컴퓨터도 제대로 안 되는 걸 노트북을 보고도 강의를 한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901 수산물 유통법 1조에서 26조까지, 그리고 902 유튜브 강의는 27조에서 64조까지인가 했을 겁니다. 법을 같이 이렇게 두 개를 하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하라는 겁니다. 자, 유통의 관리 및 지원. 1번 수산물 산지 위판장입니다. 결국은 이겁니까? 우리는 수산물 산지 경매사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 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산지 위판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정하는 생산자 단체와 생산자가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수입도 가능하고 생산단체도 가능하고 그리고 생산자도 가능합니다. 대통령의 법에 따르면. 그리고 도매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시설이 수산물 산지 위판장입니다. 여기서 지금 수산물 산지 경매사가 여기서 업무를 보는 겁니다. 허가, 지구별 협동조합, 업종별 수산협동조합 등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는다. 허가 후 해수부 장관에게 통보해주면 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허가 3개월 전에 공고를 합니다. 단 폐쇄하는 경우에는 폐쇄 예정일 6개월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3개월 전에 공지를 합니다. 자, 도매합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매매 장소 제한 뱀장은 어제 강의할 때 했습니다. 오늘 강의 듣는 사람은 힘들더라도 901에 902에 903에 연속으로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매매 방법 제한입니다. 수탁 판매 예외 똑같죠. 아까 전에 경매 입찰, 정가매매, 수의계약, 특별한 사유의 경우에 수탁 판매 예외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산지 중도면인, 아까는 그거는 중도면이 산지가 없었죠. 여기는 산지 중도면인. 근데 유통가격 안정법에는 산지 유통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 산지가 들어가는데, 산지 유통인은 수산물 유통법에 있는 게 아니고 유통가격 안정법 농수환법에 있습니다. 산지 유통인은 산지 중도면이죠. 여기서는 산지 중도면에는 농수환법에 중도면에는 요기간이 없는데 여기는 요기간이 있습니다. 요기간이 여기 있는데 하여튼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개설자가 지정합니다. 자, 매수 도매 중개가 핵심입니다. 비상장은 허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비상장 수원번의 허가. 제가 지금 강의해놨고 또 고민하고 이러면 됩니다. 산지 매매 참가인은 위판장 개설자에게 신고를 합니다. 직접 매수하는 자입니다. 산지 경매사 이겁니다. 개설자가 임명합니다.
가격평가와 경량적 결정을 하는데 위판자 공정성 시선 거래를 위해서 해수부령에 따라서 산지 경매사를 둘 수 있는 거예요. 둔다. 한 명 이상을 둡니다. 시설금목 거래 금액 따라서. 그리고 나서 임면하고 나서 15일 내에 시장 군수구청장에 통보합니다. 수산물 유통 사업자. 자, 위판장 매매 방법입니다. 이게죠. 위판장 매매 방법이 뭡니까? 법령도 중요하지만 모든 게 유통 관련 법령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산지 유통 상식도 있고, 그 다음에 산지 경매 실무도 들어가고, 상품성 평가, 상품성 평가만 안 들어가고, 결국은 법 두 개가, 오늘 지금 하고 있는 법 두 개가 유통 관련 법령, 유통 상식, 경매 실무 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이렇게 몰라도 좀 이렇게 감을 좀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판장 매매 대금의 대금 결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금 결제는 다음 출하자는 선치 매매, 선상 경매, 갬본 경매 등 해수부령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갬본 경매가 요새는 많이 한다 했죠. 경매 입찰 정가 수익이요. 그 다음 위판장 산지 중도민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구청장이 위판장 평가할 수 있죠. 그리고 산지 위판장 개설자가 산지 중도민 평가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그 평가에 어겨났을 때는 아까 시정명령도 때릴 수 있는 거고요. 위판장 보수 개수 지원은 국가지자체단체가 지원합니다. 자, 수탁 판매의 원칙 똑같죠. 아까 전에 농수환법하고 같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용어를 이제 많이 익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은 농수환법도 보고 수산물 유통법도 하기 때문에 용어들을 좀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위판장 수산물의 매매 방법, 대금 결제, 경매 입찰 정가매 수입매 똑같습니다. 그리고 최저 가격은 서면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수탁 판매 예외, 그 다음에 수탁 거부 사유가 있잖아요. 수탁 거부 해수부르고 정하는 아까 전에 수환법에서는 유통 명령이라든지 협약을 어긋나면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얘는 뭡니까? 판매 금지 대상 수산물. 해수부 장관이 명령을 위반했어요. 출하된 수산물. 출하계약. 그럼 결국은 37조 2항을 이제 보고 고민을 해봐야겠죠. 저도 이제 요약을 어제 법을 했지만 다시 요번에 이제 8월 3일부터 할 때 법하고 같이 보면서 이걸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니까 간만 좀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빨리 깨야 강의 듣는 사람이 빨리 이해가겠죠. 그 다음에 위판장 매매 방법은 선치 매매, 선상 매매, 갬본 매매, 현장 매매, 항구, 포구, 물 현장에 가서 살 수 있고, 갬본 같은 거는 출하자라든지 생산자한테 물건을 옮기기는 수산물을 거대하잖아요. 거대하고 이제 부표 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이 되어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출하자 생산자한테는 갬본으로 가지고 온다든지 또는 전산으로 올리면 그걸 보고 경매를 붙여 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낙찰자한테 바로 그냥 싸입니다. 싸가지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전자식 경매 입찰의 예외입니다. 자, 이런 수산물의 전자식 경매 예외는 수급소득 가격 안정을 위하여 수매, 비축, 수입한 수산물의 판매, 지역별 특성 고려 위판장 개설자가 필요. 아까 전에 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수환법하고 수수료 구칙 1,000번에 60, 중개 수수료 1,000번에 40. 그리고 그 다음에 수산물 이력제 요기간입니다. 기간갱신입니다. 자, 27조부터입니다. 등록 유예하는 3년, 10년이죠. 양식은 5년입니다. 시무칙의 3조. 그 다음에 농산품질관리법 33조, 34조의 품질인정 요기간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우자도 같이 되니까. 품질인정은 2년, 4년인데, 그리고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인정 위임이 돼가지고 생산 출하할 때가 1년 이상이 됐을 때는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이 3년 이내에서 3, 4년 정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전복 4년, 3년은 뱀장, 굴, 미역, 다시마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의 갱신 1개월 전에, 끝나기 전에 2개월 전에 알려줘야 되고요. 국립수산품질관리원장 직원은 알려줘야 되고, 끝나기 1개월 전에 국립수산품질관리원장에 제출해야 됩니다. 요 기간의 연장입니다. 요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연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원장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이력서관리에 출하에 필요한 기간을 요기에 정하여 다시 할 수 있다. 다른 게 생각나는데 눈에 안 띄네요. 자, 등록 대상명이 면제입니다. 이거는 그 수산물 유통법은 간단하지만 저번 어제 그 91회하고 92회를 했죠, 그죠? 91회, 91을 하면서 요번에 수산물 유통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유통상식에 7페이지부터 48페이지, 거의 40페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법을 가지고 풀로 할 거니까, 요거는 8월 3일날, 할 테니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수분사 2차 하는 분들도 지금 여기 하는 데서 10점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100점에서 2문제, 3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산지 경매사는, 내가 왜 해야 되니?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사촌이고 88%가 중복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양 하는 집에 같이 좀 신경을 써갖고, 9월 7일날 부산에 시험 보러 가는 게 부담이 가서 그렇지. 반드시 같이 해가지고, 수산물 품질관리사와 수산물 산지 경매사가 하나가 돼가지고 유인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찾아보면 됩니다. 반드시 따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력 추적관리의 등록 대상 수산물입니다. 우리 수품사 2차는 반드시 이쪽에 준비를 하시라 그랬습니다. 수산물 이력제. 그리고 수산물 이력제가 작년에 해수부에서 2018년 12월 1일부터 수산물 이력제가 시범을 하는 게 뭡니까? 생굴하고 굴비입니다. 생굴하고 굴비입니다. 생굴의 거래단위는 뭡니까? 그리고 굴비는 거래단위는 뭡니까? 자, 이것이 지금 뭡니까? 나중에 상품성 평가에도 거래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굴하고 굴비가 거래 단위도 중요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관련된 게 있는 거는 다 이렇게 시간 날 때,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언급될 때마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수산물 품질관리사는 11월 2일이지만, 수산물 산지 경매사는 10월 7일이니까, 지금은, 관련될 때마다 찾아봐야 됩니다. 자, 생굴입니다. 포장 거래 단위 중에서 거래 단위입니다. 포장 고객 중 거래 단위가 있는데 페루 중에 생굴입니다. 생굴은 0.2, 1kg, 3kg, 10kg입니다. 아까 전에 보면 굴비가 보자. 저도 지금 보고 또 보고 합니다. 조피불하고 우럭은 서대 우럭이 있고 굴비가 지금 없네. 굴비가 좀 없네요. 넙치는 있고 굴비. 백조기, 참치, 뱀장어, 굴비가 잘 안 보이네. 문어전어는 포준거래 다니고요. 서대 포피불하고 우럭 같은 거는 3, 5, 10, 15. 고등어, 굴비, 고등어, 오징어, 대구, 백조기, 삼치하고 지금 비슷하나? 저기. 그러니까 이제 안 되면은 그러거든요. 거래 당사자는 협의도 되겠지만 포장 고객이나 등급 고객에 제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품목은 유사 품목 또는 품종의 유사 품목 품종의 포장 고객 등급 고객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굴비하고 뭘 신경 써야 될까? 그리고 나서 또 굴비는요. 아까 전에 지금 4년이 뭐라 했습니까? 4년이 전복이죠. 전복. 특산물, 품질공장. 전복은 4년. 뱀장어 등은 3년. 항상 저는 북어, 전복, 그리고 보거 이런 게 헷갈리고 그랬답니다. 생굴은 있잖아요. 등급고기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10가지 등급고기 중에서 생굴이 있는데 생굴은 특산부 동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개의 무게, 다른 크기 및 외상에 있는 것, 혼인율, 색택, 선도, 그리고 공통고객 이렇게 해가지고 생굴이 있습니다. 한 개의 무게는 333입니다. 333이면 똑같습니다. 굴비는. 그 다음에 외상에 있는 것, 혼인율, 다른 크기 외상,
혼입률은 3, 5, 10입니다. 그리고 색택과 선도는 우량양호 보통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통은 고유 실각 확률 가지고 다른 품종 것이 없어야 되고 부서진 폐각이라는 게 없어야 되고요. 내용물 중에 수질에 혼탁되지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분은 0.2, 1.3, 10kg까지 하지만 그래 다니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아, 생분이 있었죠. 아까 전에 뭐가 없었죠? 굴비가 없었죠. 굴비. 헷갈립니다, 지금. 굴비의 등급 구격이 있습니다. 굴비의 등급 구격은 10개 중에 들어가 있는데 특산 보통으로 들어가고 한 마리 크기의 전장 센치는 2, 15, 15입니다. 다른 끼 혼합은 0, 10, 30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색택은 우랑, 양호, 보통입니다. 공통 구격은 고유한 확률을 가지고 다른 냄새가 없고 크기 군인이 됩니다. 이게 이제 굴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 정책에 맞는 그것이 그 품종 있잖아요. 그거는 거래 단위 또는 등급 구격 다양하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일육주식관리의 면제 대상, 요갱신 면제 대상까지 면제 대상은 부가지세법상 행상하는 분들, 그리고 나서 중간 유통업체에 이용하지 않고 우편 등으로 해가지고 직거래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수산물유통법 47조라든지 52조 전자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면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면제 의무 등록 생산 유통에 관계되는 거 다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을 우려가 있는 수산물로서 위해 발생의 원인 규명 및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수산물, 소변량이 많은 수산물로서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산물, 그 밖에 지급방부 유통경로 등 탁월하여 일육주식관리 필요하다고 세수상관이 인정하는 수산물. 그래서 이제 소비량이 많고 국민 건강에 위해 그 밖에 지급방부 유통경로 고라하여 일육주식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수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수부 장관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수산물. 그래서 작년에 12월 1일 18년 12월 1일부터 생굴하고 굴비가 들어갔습니다. 면제 대상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CF입니다. 원산지법입니다. 원산지법의 면제 대상이 처음에 김정일 시험 때는 이걸 적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답이었습니다. 합격은 했지만 오답이었다. 물론 이거 벌거 상태 수산물, 대행 수산물 등이 있거든요. 외국에 요구하는 경우. 원산, 검사도 외국에서 요구가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겠죠. 원산지 포시 면제할 수 있다. 이거는 뭡니까? 간세법이라든지 대외무역법의 용어입니다. 대외무역법이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산지 포시법의 원산지 포시 면제 대상은 원산지 포시법 5조 2항의 가름 또는 대체 구적입니다. 자, 가름 대체 구적이 뭐냐면은 그 원산지 메이드 인 코리아를 붙여야 되는데 국산 국내산을 붙여야 되는데 천일염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그러면 두 번 이렇게 중복으로 하면은 국민한테 절차 번잡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두 번 받을 필요가 없고, 그러고 나서 원산지 포시가 인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은 인정해 주는 것이 원산지 포시법 5조 2항의